네, 안녕하세요. 영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연산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산술 연산자와 그리고 또 이 대입 연산자를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뭘 다룰 거냐면 비교 연산이라고 하는 연산과 그리고 이 논리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볼 건데 우선은 비교 연산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건요. 비교 연산자는 어떤 것을 비교하냐? 바로 이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값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비교할 것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교를 할 때는 값이 두 개 주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두 값이 동등합니까? 이렇게 동등성을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얘가 같은지 다른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A와 B가 있다고 한다면 A가 큰지 B가 큰지 그 대소 비교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산의 경우에는 이 연산의 결과 타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예컨대 산술연산자를 떠올려 보면 우리 1 더하기 2의 결과가 3이 되어서 이게 인트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 나누기 1을 했었을 때 이게 딱 떨어지더라도 2.0이라고 하는 이 플롯 타입이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로 어떤 타입이 제공이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비교 연산 역시도 이 연산의 결과가 중요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답변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봐야겠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비교 결과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이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yes or no 두 가지 답변밖에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A가 크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요 A가 더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비교 연산의 경우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답변밖에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해당 정보를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true, 그렇지 않다는 false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요거 타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float이나 int처럼 얘도 bool이라고 하는 불리언 타입이 있었습니다. 참 거짓을 나타내는 데이터죠. 자, 그랬을 때 이 값의 동등성 비교 연산은 어떤 것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동등성 비교 연산은요. 두 가지 연산이 있어요. 같은지 물어보거나 같지 않은지 물어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각각 같은지는 등호 두 개 사용하게 되고요. 같지 않은지는 이 느낌표와 등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돼요. 주의하실 포인트는 이 등호 사이에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붙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느낌표와 이 느는 같이 붙어주셔야 된다. 인데 여기서 이 느낌표의 의미를 조금 해석해 볼게요. 느낌표는 프로그래밍에서 낫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값의 대소 비교를 보면요. 값의 대소 비교 연산은 이렇게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또는 그게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큰 거는 초과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이 작은지는 미만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네 가지를 기호로 표시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는 건요. 이 위쪽이고 이상인지 이하인지 물어보는 건 이 아래 거일 거예요. 왜냐면 등호가 있어야 해당 값이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거니까 이상 이하가 아래 게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배치해놨다고 해서 이게 크고 이게 작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어떤 값을 기준점으로 놓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렇게 A가 B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B가 A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연산은 큰지 작은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잡아놓는지에 따라서 이 큰지 작은지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상 이하 질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놓게 된다면
A가 B보다 이상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반대로 기준점을 바꿔서 B가 A 이하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이상 이하 질문이라는 게 아니라 좌변과 우변 중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이상 이하 질문이 달라진다 라는 간단한 멘트였었습니다. 어쨌든 이 대소비교 연산까지도 우리는 결과로서 큽니다, 작습니다 또는 이상입니다, 이하입니다 같은 어떤 참값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크지 않습니다 또는 이거 이상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교 연산은 무조건 true, false 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너무나도 간단했던 이 비교 연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어서 이 논리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해피하게도 연산이 딱 3개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and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or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not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 not을 살펴보면 이거 부정이죠, 부정. 근데 어떤 것을 부정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무조건 bool 타입입니다. 그랬을 때 이 bool 타입은 아주 행복하게도 값이 2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true, 하나는 false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true를 부정해버리면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진실이 아니니까 false가 될 거고요. 만약에 false를 부정하게 됐다 라고 한다면 결과는 true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거짓 관계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아주 간단한 낫 연산이었고요. 그리고 이 and와 or이 조금 비교적 복잡한데요. 이 and와 or은 여러분 접속사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접속사 어떤 2개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 연산의 대상은요 무조건 보울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연결을 할 때 각 좌변, 우변에 오는 타입이 보울 타입이어야 될 텐데 그러면 얘가 T 올 수도 있고 TF 올 수도 있고 FT 올 수도 있고 FF 올 수도 있겠죠? 여기 좌변, 우변에.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연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그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것이 진리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볼 건데요. 일단 and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이것이 바로 and의 진리표인데요. 이때 이 좌변과 우변에 오는 이 P연산자가 조건 1과 조건 2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경우는 좌변에 T, 우변에 T인 상황인 거죠. 이때 이 연산의 결과가 이 리절트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연산의 결과가 true로 오는 거는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여기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nd 좌변과 우변이 둘 다 참인 조건이 와야 우리는 이 전체를 참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얘만 참이거나 또는 얘만 참인 경우에는 얘 전부 다 당연히 거짓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둘 다 거짓일 때는 당연히 보나마나 할 것도 없이 거짓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and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OR의 진리표인데요. 보시면 얘는 특이하게도 딱 한 케이스만 false예요.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요. OR이 있고요. 조건이 2개 오는데 둘 다 거짓일 때만 우리가 false 처리를 해줄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true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true이거나 또는 둘 다 true인 경우에는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는 true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OR이에요. 또는 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이 비교연산과 논리연산을 정신없이 들으셨다면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산술연산이랑 이 대입연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하기 위해서 이 사칙연산 하는 거 알겠어. 그리고 이것을 어디 저장하기 위해서는 대입연산 필요한 거 알겠어. 이거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와 논리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제어랑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싶으실 수 있는데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단순 기능들을 반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사실은 특정 상황일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특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뒀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블럭이 씌워지거나 갑자기 척 실행이 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우리가 얘한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거나 이래야 선택이 되거나 실행도 되고 이렇게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상태 또는 이 더블 클릭이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프로그램이 기능을 수행하기 이전에 이런 것이 먼저 정의되어야 될 거예요. 특정 상태라는 것에 대한 정의.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정의할 때 이 상태에 대한 추상적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요. 예컨대 아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이 선택되는 상태가 있었고요. 또는 실행되는 상태도 있을 거고 다음에는 이 중지나 종료되는 상태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일단 추상적으로 정의해 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컴퓨터한테 이거 선택된 거야, 실행된 거야, 중지된 거야, 종료된 거야 이런 거를 저희가 구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한테 데이터로서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로서 이 상태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A는 1일 때 내가 해당 파일을 선택한 거라고 칠게. 또는 A가 2일 때 나는 해당 파일이 실행 상태라고 칠게.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 값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1일 때는 선택 상태, 2일 때는 실행 상태, 3일 때는 정지, 4일 때는 종료.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에 적혀 있는 값으로서 우리가 이 상태를 판단하겠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상태는 우리가 해당 추상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화한 게 될 겁니다. 어떤 값으로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의 응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요.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하나의 파일을 삭제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하나 선택해 줬고요. 왜냐하면 이 삭제할 파일을 선택해야만 이 삭제 대상을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저는 딜리트 버튼을 누름으로써 해당 파일을 삭제할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해당 상태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컴퓨터는 데이터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컨대 이 A는 1일 때 파일이 클릭 상태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는 B가 1일 때 지금 이거 딜리트 버튼 눌렸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A 조건을 만족하고 B 조건을 만족하고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이게 삭제가 될까요? 아니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도 눌려야만 삭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건식 두 개의 비교 연산식이 둘 다 만족이 되어야 삭제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뭐가 있겠어요? 이때는 둘 다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AND를 통해서 둘 다 참일 때만 삭제해라 라는 명령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제어할 때 현재 데이터의 상태를 검사하는 이 비교 연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만 비교해보면 된다는 보장이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클릭이 된 데다가 딜리트 버튼을 눌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비교식을 서로 연결해줘야만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연산을 연결하는 논리 연산도 역시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은 어떤 프로그램의 제어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연산자 관련해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개념은 별표를 5개씩 쳐도 아주 부족한 내용인데 단축평가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단축평가. 근데 이 단축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친구는 논리연산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논리연산은 AND 또는 OR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에서 단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AND나 OR은
좌변에 true, false, 우변에 true, false 이렇게 각각 부울값이 오는 연산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울값을 내뱉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부울값을 내뱉는 친구. 이게 뭐였냐면 이게 비교 연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비교식이 오게 되면 그럼 이 친구는 true, false를 뱉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변에 어떤 비교식이 오게 되면 이 친구도 역시 true, false를 내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비교식이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true인지 false인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비교식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AND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AND의 경우.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false래요. 자, 앞에가 false면 우리는 AND라고 하는 건 진리표를 봤었을 때 둘 다 true여야만 true를 뱉어지는 친구였거든요. 그게 아닐 때는 전부 다 false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이 false면 이 뒤에 거 비교식은 평가 하나마나 무조건 이 친구는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이 AND를 처리할 때 앞에 비교식이 false가 오면 뒤에 거 비교식은 평가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단축평가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OR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단축할까? 생각해봤을 때 이 OR은 둘 다 false일 때만 이때만 false였어요.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다 true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앞에가 false가 아니라 true가 온 거예요. 그러면 뒤에 건 보나마나 true가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오던지 간에 해당 조건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ND랑 마찬가지로 OR도 평가할 필요가 없다. 뒤에 조건을. 그래서 이때 단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단축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한번 정리를 꼭 해보시고요. 이 개념은 알고리즘 푸실 때 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이 단축평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볼 거예요.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비교연산과 논리연산의 실습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